조희대가 대법 부당 개입을 할 때 사전 공모 기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루트로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 의원님하고 다룰 내용이 아니었는데 요거 예. 띠지 관련해서 잠깐 다뤄도 되겠죠? 네, 잠깐. 띠지 수사 전문가입니다. 제가 과거에 법무연수원 교수를 했는데 그때 띠지 수사 강의. 한학자 총재는 특검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마디가 나왔는데요. 이 한마디를 보자 최진봉 교수님이 쌍욕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빴던 오전이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 지금 난리가 난 사안이라 오프닝에서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것만 제대로 정리하면 매불쇼가 할 역할 다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는데요. 네. 조희대 사자 회동설 관련한 녹취가 공개가 됐고 매불쇼도 그 녹취를 여러 차례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녹취를 처음 세상에 공개했던 열린공감 TV에서 제보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제보가 있었으나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발언을 완벽히 지금 왜곡을 해서 가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조희대를 편들어주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언론과 정치인과 평론가가 AI가 제작한 녹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AI가 제작한 녹취면 이거는 상황이 사실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되고 아예 쓸 수 없는 녹취죠. 매불쇼도 사과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열린공감 TV에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AI 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연락해야죠. 네. 근데 우리 작가분이 전화를 했는데 마침 생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방 중에 매불쇼 작가 전화를 받은 거야. 네. 그 받은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다 이어폰 껴. 지금 워낙 중요한 문제야. 종편수계들. 진짜 이게 중요해. 시작이 확실하게 네. 지금 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목소리가 나가면서 현재 이 내용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경고 문구를 읽어줘요. 그거는 김건희 목소리 AI가 맞아요. 그거는 김건희의 본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딱 스크린을 따가지고 본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AI 재연도 있고 사람이 대역을 한 것도 있고 실제 제보자의 녹취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조희대 관련된 발언은 실제 제보자의 녹취예요. 그런데 그거를 AI라고 앞에 인트로에 있는 걸 따다가 싹 옮겨놓고 그렇게 짜집기 해갖고 JTBC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됐죠? 네. 자, 다시 정리하면 AI가 제작한 녹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야. 그 녹취는 제보자의 녹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음성이 맞다라는 입장이야. 네. 제보가 있었던 것도 맞다는 입장이야. 자, 여기에서 지금 댓글에 정천수 말을 어떻게 믿냐 뭐 이런 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천수 PD가 제보가 있었지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그 발언을 따다가 야 이거 봐라 이거 AI가 제작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정천수의 말이 거짓이냐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천수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정천수의 주장은 AI 제작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제보자의 녹취가 맞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지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그 녹취는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건 팩트죠. 그건 팩트죠. 사법 쿠데타를 왜 일으켰을까라는 그 의도성에 대한 정황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지. 아, 그럼 맞습니다.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사법 쿠데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네. 됐죠. 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제 상황이 궁금증이 있는 거고. 있었던 참에 이 녹취가 나와서 그걸 활용했던 거죠. 네, 네.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녹취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사법 쿠데타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AI가 제작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네. 그런데 정철수가 이거 AI가 제작한 거래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정천수 PD가. 네. 이 종편 수계들아. 그놈들 오늘도 방송 보는데 정치인들, 농객들 이따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AI가 제작했다고 정천수 PD가 얘기했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해결이 되는 한 번만 전화하면 끝날 문제죠. 네. 됐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자세한 얘기 또 나눌 자세한 거니까.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빴습니다. 오늘. 네, 자 지금도 뭐 댓글에도 분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너는 열린공감 TV를 믿냐 안 믿냐? 그게 아니라니까. 아, 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천수 PD가 AI로 제작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봐봐라. 정천수도 AI가 제작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는 허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정천수 PD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말이 좀 길었나요? 자, 정천수 PD의 네. 주장이 네.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가자.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정천수 PD의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천수 PD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요게 이제 주요 쟁점이었던 거고 실제 본질은 또 그거 아니고 네.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게 본질이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재욱 씨. 기회 한번 좀. 자,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네. 장례 정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참 이게 뭐 개혁을 하고 기득권을 고치고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네. 정말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 계속해서 프레임 전환이 들어오네. 네.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이겨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겨내야 돼. 본질을 잊지 말고. 본질 잊지 마. 그렇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건 팩트. 팩트. 요게 핵심이야. 그렇죠. 예, 요게 네.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바쁜데 나와 주셨습니다. 나경원 잡는 초선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네. 와,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경원 잡는 초선 최혁진 의원. 마침 오늘 제가 그 국회의원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딱 100일째. 그래요? 근데 뭐 가는 데마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조이대 이 회동. 네. 그 5월 10일 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입니다. 게스트로 당시에. 그 유튜브 채널에.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마침 또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방방 뜨고 있길래 맞아. 야, 이건 운명이구나. 피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끝나는. 그래요? 하지만 나씨가 사라질 것이다. 고맙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왜 조 의원이 나경원 잡는 조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영상 하나 그냥 맛보기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륜 곽규택의 만행이 있었던 날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면전에서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나경원 같은 자가 어떻게 법사위 관사를 하냐고. 그래서 큰 또 소란이 일었었거든요. 그때 그 장면 짧게 보고 갑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권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모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간사 선임안을 철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야예요, 누가?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와라 가라 해. 국회의 한두자니 목소리가 발성이 너무 좋아요. 누가 야예요? 이런 인간이. 그리고 이 목소리 톤 네. 그리고 쓰는 어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무례해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생긴 것도 단정해 보이죠. 단정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 뭐예요? 우리 의원님이 막 저렇게 막 큰 소리로 나경원을 공격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옆에 주진우가 앉아 있어. 그래요?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은 가만히 경청하고 이게 그 재밌더라고 너는. 가만히 경청하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아니면 주진우 의원한테 살짝 미안한 게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 이렇게 이제 제가 위원장님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쪽을. 주진우 의원이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목소리 커지니까 침이 막 튀잖아요. 제 눈에는 보여요. 침이 막 튀어지는 게. 지금 이제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주진우 의원이 살짝이 무슨 솜 같은 걸 꺼내서 막 이렇게 닦아요. 네. 미안하더라고요. 다음번에 알코올 솜 좀 많이 사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미안함. 아니 근데 진짜 조용히 경청해요. 그거 이상하더라고. 예. 단 한 번도 제지하는 걸 못 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예전엔 굉장히 깐죽깐죽 많이 깐죽깐죽이라는 표현을 또 동료 의원한테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할 때마다 그렇게 깐죽깐죽 됐대요. 근데 제가 앉은 뒤로는 깐죽을 내긴 하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혼잣말로 중얼중얼해요. 목소리가 요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거슬리면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러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상하게 의원님한테는 그러네. 저 나쁜 사람 아닌데. 굉장히 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의원님한테는 말하면 찐튀기니까. 찜이 원인. 예. 근데 주진우 의원이 겁이 많고 최혁진 의원님한테 기에 눌리는 거야. 그 기를 딱 보면 눌리는 거야. 그러면 곽규택 의원이랑 주진우 의원 자리 바꾸면 안 되나? 제가 오라 그랬잖아요. 일로 오라고 자리 안 바꾸라고. 가더라고. 안 와요. 오라니까 안 가더라고. 밖에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밖으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그렇죠. 또 우리 네. 최혁진 의원님이 출연을 한 건이니까 요건에 대해서 혹시 잠깐 뭐 하실 말씀 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어제 갑자기 JTBC가 방송을 하고 YTN이 이걸 받고 그러니 나더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이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나팔을 부는데 마치 약속 대련하는 듯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열린공감에 전화를 해봤더니 JTBC가 사실관계 확인했냐 전화도 없었대요. 예? 반론 보도 기회도 안 주고 조선일보도 연락을 했대요. 열린공감에 조선일보 연락 와서 조선일보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뭐냐를 설명을 해주니까 별거 아니네요 하고 방송을 안 했다는데 왜 JTBC가 그렇게 달렸는지 그리고 내용도 편집해서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거기 막 들어가 있어요. 네. AI 부분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제 방송 출연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의 제보가 있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듣고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건지 우리 이 상황에 대해 썰 풀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방송이 공짜장 썰전인데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제보가 있었고 네. 제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다. 네. 심지어 현재 야권 국민의힘 성향의 고위직 인사를 했던 사람이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전원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거고 조희대가 대법 부당 개입을 할 때 사전 공모 기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루트로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도 야 이거 심각한 건데 얘기해보자 한 건데 방송에서는 원소스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이 싹 빠집니다. 신뢰할 만한 제보자가 있었다는 내용도 다 빠집니다. 썰을 풀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AI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뭐 이런저런 기자들이 연락이 많이 왔는데 얘기해 주니까 이상하다 왜 그렇게 방송하지? 우리도 다 전화 드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천수 대표한테 왜 그런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들이 김충식의 다이어리 속에 네. 홍라이 2천억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거 뭐지 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댓글에서도 열린 공감 또 실드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물론 본질은 아니지만 좀 속 터져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 확실하게 해야지. 녹취 AI 제작설이 나온 게 정천수 PD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런데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는 거야. 정천수 PD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없어. 그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에 쉴드 안 쉴드가 어디가 들어가? 정천수 PD가 위대하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아니요. 정천수 PD는 신뢰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아니요. 와 호흡 좋다.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정천수 말은 다 믿을 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정천수 PD가 녹취를 AI로 제작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걸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실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로 꼬투리 잡았다고 하면서 프레임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침을 싫어하는 주진우. 이 사람이 뭘 외치면 다 틀리죠 보통. 이걸 또 잡았어. 주진우 의원 영상 보고 옵니다. 서영교, 부승찬, 정청래, 추미애 의원은 AI로 만들어낸 가짜 음성 녹음을 토대로 대법원장 수사와 탄핵을 주장합니다. 청담동 술자리보다 더 센 가짜 뉴스입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요게 가짜 뉴스예요. 그렇죠. 요게 그렇죠. 가짜 뉴스라고. 이게 가짜죠. 딱 걸리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조희대는 특검의 수사를 받아라. 그다음 자신 있으면 고발해라. 네. 다 자료를 특검에 제공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 왜 방송에서 쏙 빠지고 네. 국민의힘은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딱 네. 잡혔죠. 이제 예. 다음 주에 또 법사위 열리거든요. 이건 좋습니다. 완전히 딱 잡힌 또 겁니다. 제가 침을 일부러 물을 많이 먹고 갈 생각입니다. 예. 바바바바바. 물론 알코올솜을 하나 선물로 딱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걸린 거잖아. 집중해야 될 거는 왜 이게 AI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누가 옳고 지금 틀고의 문제가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최욱진 의원도 같이 있었잖아요. 방송할 때. 그때 나왔던 방송의 바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언론에서 잘못 편집을 해서 예.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나가니까 그렇죠. 국민의힘과 보수정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조희대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명확히 하셔야 한다고. 정확합니다. 저도 요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AI 가짜 음성에 기대서 지금 대법원단 탄핵을 주장한다고 주진우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 AI 가짜 음성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의 증거는 조희대의 행위 그 자체예요. 그렇지. 예. 그게 조희대의 선거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 그것도 사법부의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 한복판에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그 행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지 네. 본질을 갖다가 뒤바꿔가지고 누가 지금 가짜 음성을 근거로 조희대 나가라고 합니까?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조희대는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파기환송할 때 원래 이 사건 자체가 대법원 2부에 할당된 거잖아요. 그 대법원 2부에 대법관 4명 중에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고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다는 게 불안했겠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사건을 심리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조희대가 얼른 뺏어다가 전원합의체로 바꾼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부터 손타기 시작한 거고 네. 거기에 대법 부당개입 의혹이 땅 터져 나온 거고 이건 의혹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황이 나온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전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를 하고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고 네. 지금 자기들끼리 말이 다 꼬이고 있어요. 뭐 안 만났다 모른다 막 이러지만 정상명 나 김충식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밥을 먹냐? 네. 김충식 정상명을 잘 안다.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한독수에 대해서는 갑자기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었는지 탄핵이 인용되고 파기환송되는 그 시점에는 만난 적이 없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받아라. 네. 조사받아라. 알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또 하나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복잡하네, 방송하는 게. JTBC가 열린공감 TV에서 입장을 낸 것을 이제 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건데 JTBC가 명시적으로 정천수는 AI로 녹취를 제작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보도가 된 거지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AI로 제작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롯된 거는 JTBC 보도로 비롯된 건 사실이고. 예. 근데 이거 할 게 많네. 지금 아까 오신희 변호사가 그 조희대 지난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의 최근에 조희대와 한독수의 당시 특정된 날짜의 차량 일지, GPS 동선을 공개하라, 조사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지금 국민들에게 있냐면, 야, 얘네들 안 만나고 통화로 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본인이 결백하다면 공개해라. 통화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희대와 한독수. 네. 아유, 지금 오늘 준비한 거를 못했네. 이 얘기하느라고. 하세요. 그렇죠. 근데 뭐 가셔야 어쨌든 되잖아요. 김충식 말이 또 꼬이잖아요. 누구도 복집에서 만났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 네 사람이 만났다더라. 4월 7일이나 10일경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장소를 특정하지 넷이 않았죠. 모여서 얘기를 했다더라 했는데 김충식은 갑자기 자기 비서인 이재성과 긴급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또 묻는 질문들하고 답변을 합니다. 복집에서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4월 26일에 아무도 얘기 나는 안 복집에 안 갔는데 아무도 복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복집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그 황당한 영상이 거죠. 있어요? 그 영상이 있답니다. 네, 영상에. 이거는 김충식이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녹취 안에 보면은 사인회동이 어디서 만났는지가 없어요. 아예 안 없어요.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충식이 생뚱맞게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나 봐. 그 영상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전혀 4월 20일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그 나오는데 몇 번을 했다고 그렇게 복집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카드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전화한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저희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 예, 그리고 계속 말이 바뀌는 게 저한테 지난번에 310kg 마약건도 내가 쓴 적이 없다. 다른 방송에 가서는 내 글씨가 맞다. 근데 마약이 아니라 금이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렇죠. 조희대 사법 쿠데타가 본질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하고 의원님과는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 하고. 예. 저는 관봉권 띠지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다른 얘기만 하다가 야. 아니 제가 관봉권 띠지 관련 국정감사하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검찰이 제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법적 근거도 없어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또 오늘 예. 검사 출신이 또 나와 계세요. 예. 우리 검사 출신과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야. 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비난의 아직도?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 제가 참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 최욱 씨는 말을 제대로 잘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이게 정말 AI 음성이냐 아니면 실제 사람의 목소리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욱 씨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이해했다라면 웬만한 너가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장에 대한 거에 팩트 체크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윤석열 총장 시절에 맞서 싸웠던 분이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윤석열이가 막았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 뚫어보려고 했던 분. 네. 그래서 그때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이번 특검이 수사를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네. 하지만 이분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돼요. 예, 항상 의심합니다. 우리는. 예, 우린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행위만 봅니다. 행위. 항상 의심합니다. 저는 이성윤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줬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또 큰 일을 하고 맞아요. 오신 거야. 네. 예. 법안 큰일 발의 하셨어요. 하셨죠. 네.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합니다. 네. 큰 일, 이 성과가 있을 때만 모십니다. 성과 있을 때만 그래 내용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성과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의원님하고 다룰 내용이 아니었는데 요거 예. 띠지 관련해서 잠깐 다뤄도 예. 되겠죠? 네, 잠깐. 띠지 수사 전문가입니다. 제가. 와, 완전 더 잘 됐네. 전화 이거야, 전화 이거. 제가 네. 과거에 법무연수원 교수를 했는데 네. 그때 띠지 수사 강의를 했어요. 야, 너무 잘 됐다. 그리고 검찰에서 띠지 수사를 해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 너무 잘 됐네. 네. 그러면은 예.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2024년 12월 17일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관봉권 5천만 원 포함 5만 원권 3,300매를 압수합니다.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네. 압수합니다. 그리고 당일 그냥 바로 12월 17일 당일 현장에서도 얼마인지 확인하고 네. 검찰청에서도 얼마인지 확인했어. 그리고 확인 딱 끝내고 확인서까지 작성. 끝났어. 전성배 사인. 사인까지 했어. 끝났어. 그렇죠. 끝난 그 시점에 찍은 사진을 봤더니 띠지가 그대로 있더라. 네. 그대로 있더라. 저 네. 전성배 씨 머리 쪽에 그대로 있다. 끝났어. 그러면 이 압수 물품과 관련해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12월 17일에 끝났잖아. 네. 근데 12월 19일에 19일. 다시 또 압수된 5만 원권 3,300매를 세고 띠지 없애고 고무줄로 묶어서 보관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게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는 원형 버전. 아니 이미 끝났는데 19일에 또 세갖고 고무줄로 묶거나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지. 네. 자 그런데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가 22일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돼요. 이 건과 관련해서. 3일 뒤에. 예. 근데 이 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자기들끼리 나누었던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나눴던 아니 그 당시는 아니고 그 1월에 1월에 요 사건과 관련해서 나누었던 메시지를 공개했어. 왜 공개했냐? 자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 저는 잘못 없죠. 수사관들 잘못 많으냐 하죠. 수사관들은 나빠요. 아 그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재현 검사가 무엇을 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현 검사는요 같이 하는 수사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팀이 1월 9일에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1월 9일에.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에게 경위 파악을 시작합니다. 왜 없어졌냐? 이주연 계장이 남경민 수사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주연 계장이 수사관님 합수단 이주연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 압제 1991호 관련 현금에 대해 오늘 영치 금고 확인 결과 띠지 및 비닐 포장이 모두 제거되어 고무밴드로 묶여있는 상태로 확인됐는데 띠지와 비닐 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여기 이제 1월 9일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문자를 나눴다는 거야. 네. 여기에 대해서 남경민 수사관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원형 보조는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압수계에는 따로 보관된 띠지와 포장지 그리고 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가 나서서 네. 남경민 수사관에게 야 너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자 최재현 검사가 보냅니다. 원형 보조는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한다. 현금에 대한 개수기 사용은 사건과의 편의성에 따른 것이지 필요하다면 수작업으로 세는 등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니 사건 과장께 보고 드려서 올바른 업무 절차를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사관들이 바보라서 다 실수한 거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본질이 또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 역시 맞아. 본질이 빠져 있어. 그걸 읽어야 될 자, 것 같은데. 왜 이미 다 끝난
압수물에 대해서 왜 다시 샜는지 그 이유를 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띠지 분실을 한 것을 확인하고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답을 해야 돼. 그리고 띠지가 존재했을 때 왜 그때 이 관본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러네.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본질에 대해서는. 자, 일단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 관본권 부분은 그냥 현장에서 압수했잖아요. 사진까지 네. 찍었으면 그대로 압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형 보전이고요. 네. 압수열자를 조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압수해오잖아요. 그러면 피압수자 그러니까 여기는 건진한테 네. 이거 압수했습니다라고 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합니다. 영수증을 주는 거죠. 가져갑니다. 네. 라고 하면 검사들이 왔을 때는 다시 사건과 그러니까 압수계에 보존 압수 등 번호를 땁니다. 압제 메토 따고 다시 수사가 필요하면 그걸 검사실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현금은 확인 5천만 원 확인됐잖아요. 관봉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셀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 출처가 어딘지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럼 띠지를 검사실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띠지 정보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결국은 검사실에서 이 관봉권과 띠지가 붙은 현금을 빌려다가 대출이라고 합니다. 도서 대출하듯이 네. 압수물 대출에다가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서로 없어졌다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디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실수 같지는 않습니다. 실수는 아니고 실수일 수 없죠. 그럼 예. 불가능하죠, 예, 사실. 예, 예. 그럼 불가능하고. 그럼 지금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네. 이거를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경우가 검사는 직접 압수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이 그 압수물을 가지고 압수계에 가서 이 압수본을 따고 그대로 보관을 하다가 네. 수사가 필요하면 그걸 다시 빌려오잖아요.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없어졌거나 아니면 대출해가지고 왔을 때 추적하려고 보니까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검사실이 없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수사관들 경력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띠지가 필요 없으니까 일부러 없앴을까? 이 사람들 저희가 청문을 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본권은 그 압수 담당자들이 그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더 조심스럽지 그럼. 예. 그러면은 기억 안 난다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 없어졌는데 네. 저는 이게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네, 그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12월 17일에 이미 완료가 됐거든요. 예. 압수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데 불과 이틀 후에 이거를 다시 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무줄로 묶어놨단 말이야. 그 도대체 어떤 놈이 뭐라고 이걸 시켰냐? 나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의심하냐면요. 요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놈이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 한 놈이 있습니다. 높은 놈이겠지. 그 놈이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없애야 되는데. 어리숙한 자기가 생각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사관이 어리숙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리숙한 수사관한테 야 요거 다시 요거 좀 한번 세봐라. 얼마인지. 쓱. 그냥 쓱 그냥. 야 요거 좀 세봐. 그러면 얘네가 어리숙하게 띠지 다 풀러가지고 개수기에 넣고 돌리겠지. 그러면 그때 띠지는 슬쩍 없애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세라고 지시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지금 뇌피셜을 한번 제공해 봅니다. 그 뇌피셜이 아니고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채택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런 뇌피셜이 왔다는 방지이 뭐냐면 네. 그 수사관 2명이 왔는데 그 대응 문건을 가져왔더라고요. 김정민 그렇죠. 남경이 대응 문건을 보면 들통나버렸죠. 이분들이 경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문건을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국회에 나가 답변하라고 다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체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높은 분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심증적으로 짚히는 분은 있지만 있어요. 현재는 증거는 없어서 증거 없으면 예, 얘기하지 예, 마세요. 예. 또 그 역풍부입니다. 네, 아주 미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네. 그런 추론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네. 짚히는 곳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월요일 날 월요일에 해보려고 월요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사관들이 이거를 세라고 했을 때 그 어쨌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당연히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렇지 않게 떼는 경우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띠지를 떼야 셀 수가 있으니까 현금을 세봐야 된다라고 뭔가 하면 그런 명시적인 예. 말이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이게 숫자가 이게 맞을까? 이게 워낙 그 세상이 지금 흉흉해가지고. 예전에도 몇 장 비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 책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집 팔았잖아. 그런 식으로 쓱 문을 띄우는 거야. 아이고 그럼 제가 세겠습니다. 뜯어가지고 개수기에 그렇지. 야 내가 예전에 손으로 세다가
하다가 한 10만 원 빼먹었다야 말면서. 근데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 최재형 검사도 1월 9일 날 이게 띠지라는 게 없어졌다는 걸 알았으면 이것을 크게 문제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이 수사관들한테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거니 사건 과장님께 보고 드리고 뭐 대책을 이렇게 끝내버린 자체도 그렇지, 이상하잖아. 너무 웃겨.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만약 검사도 이런 걸 잊어먹으면 사실 징계 안 받습니까? 이게 5천만 원의 증거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거기서 발견된 것이랑 입증 못 하잖아요. 네. 그렇지. 예, 굉장히 증거로 날라버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본인에게도 큰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고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4월인가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네. 대검에 보고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4월에 보고했어요. 그 검찰총장한테 심우정이한테. 근데 심우정이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윗놈이 그놈인갑네. 그놈이 그놈 아니야? 나는 모르지. 아 모르구나.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신응석이를 많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신응석이. 남부지검장. 아니 신응석이. 최욱 씨가 말한 게 설득력 있는 게 남경유상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멘트 있잖아요. 네. 문자가 나누는 거 중간에 보면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을 거면 띠지를 분실할 이유가 없는데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그건 떼내야 된다. 그렇지. 이 말은 누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수사관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개수기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개수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냥 이게 띠지가 있으니까 또 건진법사가 생 것처럼 요거 한 묶음,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셌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개수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개수기로 세봐 하면은 개수기로 세려면 떼봐야 된단 말이야. 나는 누가 그 단어는 썼던 것 같아. 윗놈이. 어때요, 신은기 그러니까 변호사? 저는 그 최 검사가 1월달에 그 메신저로 한 걸 또 본인의 알리바이처럼 저렇게 공개하는 것도 너무 맞습니다. 웃긴 게 그것도 웃기죠. 아니 그때 당시에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덮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해명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들 내지는 뭐 그 감찰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 진실을 못 밝혀낸다? 그것도 남부지검 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렇지.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감찰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사가 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고 이거 여기서 못 밝히면요 대한민국의 수준을 네.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근데 이 띠지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날 법사위에 나왔던 그 이정민 수사관 네. 조금 더 연차 낮은 그 김정민 수사관의 눈동자가 확실한 증거예요. 아. 뭘 물어보면 불안해가지고 눈동자가 맞아, 왔다 갔다 엄청 예. 실수로 살았잖아요. 맞아요. 눈동자가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이 범인을 빨리 잡아야 돼. 이거는 월요일에 법사위에서 하죠. 예, 다시 관본권 관련해서 네. 청문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핵심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 만들었다는 거 답변서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그건 그분들의 경력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를 잘 추적해 보면 네. 우리 최욱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법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반성도 없고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네. 오직 반발만 했죠, 사법부는. 네.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지원책을 늦게 내놓은 것도 열받지만 네. 내용이 완전히 그냥 국민을 바보로 합니다. 바보로 알아요. 서울중앙지법의 특검 재판 지원책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25부 지기현 재판부죠. 여기에 판사 한 명 추가 투입하고 자, 여기 이제 판사 딸랑 한 명 추가 투입한데 그러면 이제 새로 투입되는 이 판사는 일반 사건만 맡고 지기현이가 내란 재판에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웃기죠? 자, 그리고 특검 사건 한 건 배당하면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뭐야? 이거 최근에 지기현이 투덜댄 거 그냥 받아준 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장난이죠, 장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법 불신은 그 불신을 초래한 사람들이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이 됐든 내란 특별재판부가 됐든 어떤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네. 덮어놓고 사법부의 독립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희대가 저지른 행위가 너무 무거워요. 네. 제가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요. 선거 개입한 사건이죠, 사법부가.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동원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네. 그러면 당시에 어떤 잘못이 있었냐? 9일만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2일로 정정합니다. 네. 2일 만에 끝낸 건데 지난 5년 동안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요. 1000일이죠. 평균 3.3년, 1213일 걸립니다. 1000일. 이거를 34일 만에 해낸 거예요. 그것도 선거 앞두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조희대가 사법 쿠데타 저질렀죠. 그게 고등법원으로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처음에는 기일을 잡습니다. 언제? 맞아요. 선거운동 기간에 기일을 잡아요. 네. 이게 왜 위헌 위법이냐면 우리 헌법 116조에 보면요. 선거운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사법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이 본질에 대해서 네. 저는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법부가 본인들의 위헌적인 행동을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운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판 관련해서 이제 지원책은 사실 우리의 요구는 지기현이를 빼라는 건데 그렇죠. 얘네들이 내놓은 지원책은 지기현이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지원책이에요. 그러니까 혹을 더 붙여주겠다는 이거는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현직 판사 중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조이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저께였나요? 송주영. 송승용 부장판사 네. 소개를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조이대의 입장문에 대한 비판을 또 했어요. 조이대 입장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관련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면 한덕수하고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없거든.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사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는 얘기만 있어. 한덕수에 대해서는 너 만났냐 안 만났냐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봉수 부장판사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네. 보시죠. 조이대 대법원장이 논의가 없었다고 했을 뿐 한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인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 그렇습니다. 네. 이봉수 부장판사. 네. 그래도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이 들어주는 있어서.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요 사법부를 독립을 흔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분들한테 제가 아까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제발 해보시고 또 하나는 법원 노조가 벌써 입장을 2번이나 냈어요. 네. 법원 식구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직에 있는 판사들 그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판사들이 다수 복수가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이거는 더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데 아까 MC님 말씀해주신 대로 혹을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맞아요. 그래놓고 해명이랍시고 하니까 조롱이지, 조롱. 이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또 하나 네. 언론의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물론 몇몇 언론들은 이봉수 판사에 대한 얘기를 기사화했지만 예전에 검찰이 윤석열 지키려고 이 프로스에 올린 글들 엄청나게 기사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보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판사 내부적인 뭐 비판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맞아. 아, 그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왜 그러겠어요? 보수 편향적이어서 그렇지. 언론사들이.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럼 뭘더 이상 뭘 원해 나한테. 야, 너같이 아픈 사람한테 이거 할 짓이냐?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냥 너무 여실히 나타난 문제가 많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 녹시 떠나서 그거는 하나의 보충 교보제 같은 거고. 하중 보충.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자고 하지 않고 왜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이준석 같은 애들은 왜 조이대 편을 드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조이대가 국민의힘도 아니고 개혁신당도 아니잖아. 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그러네. 이준석 얘기 네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은 또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죠.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아, 네네네네. 특검에 대해서도 불만을 잔뜩 갖고 있다고 이준석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는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를 민주당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 쿠데타를 망상이래. 우리 다 똑같이 본 거 아니에요? 이건 현상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이준석 페북 잠깐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조이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인데 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대안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독단적인 계몽령을 내리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 대안 진실이든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사법부 대안 진실이든 모두 현실을 부정하는 위험한 망상이다. 자,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이준석 씨 그러면 그 똑똑하시니까 다음과 같은 조이대의 만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라고. 4월 22일부터만 정리해 주세요. 4월 22일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무죄 그 사건이 소부인 2부에 이제 배당이 되고 오후에 당일 오후에 바로 조이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아, 이거 이 자체가 벌써 틀려먹은 겁니다. 네. 당일에 합의기일을 또 진행을 하고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표결까지 해버려요. 결론 내버리죠. 결론 내버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 1시간 뒤에 바로 한덕수가 사퇴. 이준석 씨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그 순간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같이 주장하겠습니다. 설명해내면 이거 설명해내면
이준석 너 죽인다며. 아니 근데 뭐야? 이준석 의원은 그 모든 게 좀 정치 공학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왜 이러느냐? 결국에는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본인이 특검 탄성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난리예요? 왜 이준석이 이준석하고 자꾸 싸우느냐라는 거고 대법원장 사퇴라는 주장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데 본인이 2021년도 7월달에 김은혜 의원하고 같이 대법원까지 달려가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 조이대의 만행인데 조이대는요. 윤석열이 2022년도 11월에 한남동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총살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정리해야 된다. 네. 그때부터 내란을 꿈꾼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 증언이 나온 거예요. 김정혁 의원으로 최고위원으로부터. 네. 그러면 조이대가 2023년도 12월에 임명됐거든요. 네. 조이대 내란 인사입니다. 내란 수계가 임명한 내란 인사예요. 근데 그 내란 인사가 사법 쿠데타까지 저질렀는데 애써 못 본 채 하고 애써 못 본 채 하고 내란 수계가 임명한 조이대를 두둔하는 이준석. 왜? 내란 인사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담도 안 넣고 시끄러 임마 하면서 담 밖에서 어그로만 끄는 거 아닙니까? 와.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면요.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 지연을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럼 나경원의 왜 재판 1심 6년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럼 기분 안 나빠요? 재판 지연을 비판할 거면 그럼 나경원이 1년 1심을 지금 6년 했으면 3심이면 18년 아닙니까? 18년을 지금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네. 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만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갖다 붙이니까 과거의 이준석이 현재 이준석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힘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또 거예요. 이준석이 얼마나 배은망덕하냐면 네. 자기네 그 3석짜리 꼬마 전당 전당대회 할 때도 특검이 기다려줬어요. 혹시라도 전당대회 개입한다는 맞아. 오해 안 받으려고. 맞아. 근데 하물며 5월 15일 날 공식 선거 운동인데 그 기간에 이 기회를 잡은 것은 엄청난 선거 운동 방해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위반이에요. 왜 이런 건 얘기 안 하냐고. 근데 얘네들이 굳이 고작 찾아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정에 대해서 야 대법관 10명이 동의했잖아. 이딴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저는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전원합의체가 지난 5년 동안 3.3년 걸렸다니까요. 1213일 네,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34일 만에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주자를 날리는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기일도 잡았고요. 네. 이 사법 쿠데타는요. 조이대가 했는데 사실은 후보자 지위 강탈 미수 사건이고 고등부장 재판장들이 막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내란에 대해서 끝까지 못 본 채 한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계엄의 밤에 헬기 뜬 걸 다 우리 눈으로 봤는데 네. 그거 없다고 해서 없는 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윤석열다운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네.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이준석 만났는데 뜨거운 탕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말을 못했어요. 한 번에 만났습니다. 6시에 만났습니다. 아니, 헌법 116조를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위원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맞죠? 안 네. 나올 수가 없잖아.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어제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의 주요 내용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판부의 후보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네, 후보 재판부는? 추천회가 추천한 3인의 법관으로 구성합니다. 네. 그 3인의 법관은 지금 현직 판사를 얘기하는 거야. 현직 판사 그리고 후보 추천 위원회는 법무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명으로 한다. 요 국회가 빠졌어. 그러니까 종편수계들 앞으로 잘 싸울 수 있겠지. 너네가 빼달라고 해서 빼준 거 아니야? 너네 싸우기가 곤란하다고. 힘이 나네요. 힘이 나. 네. 빼줬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맞지? 네, 너희들 다 죽었어.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네.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거 좋네요. 저거. 네. 요런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부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 국회 후보 추천위원회 국회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의원이 많이 떠들었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본회의하고 오늘 아침에 법사위 소위가 있었거든요. 그 법원 행정처 입장은 이제 그 얘기 빠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무작위 배당이 헌법상 원칙이나 다름없으니까 무작위 배당을 내란 재판부를 만들면 무작위 배당을 원칙을 깨는 거니까 네.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러면 그 4월 22일 날 소부 2부에 있던 사건을 이재명 사건을 갑자기 전화번호 끌어올린 것은 그 무작위 재판이 아니고 깬 거 아니고 뭐냐. 무작위 재판을 깬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명 늘릴 바에야 차라리 직위원 재판부 판사를 30명으로 해라. 무슨 형사부에 3명을 하라, 4명을 하라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30명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해달라라고 네. 했더니 웃고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법원을 볼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과거 정치 검찰을 꼭 닮아가고 있어요. 검찰이 정치 검찰이 하는 짓을 꼭 그렇습니다. 우리 사건 수사관이 수사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해달라 하면서 그걸 할 거 다 해버리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걸피다 뭐냐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똑똑하니 뭐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 맞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번 그대로 법원에 했어. 법원장이 딱 열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내란 사건은 지금 현재 8건이 기소가 돼 있는데 6개 재판부에 재판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7건을 기소했는데 6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큰일이다. 저희 생각은 큰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뭐 특허 재판부 또 부패 전담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중앙법원에 부가 20몇 개 있거든요. 그 형사 30부 있으면 31부, 32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네. 이게 뭐가 이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도 네. 전담 재판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 부패도 있지만 성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 학교 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 네. 특허 관련된 전담 재판부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헌법에 그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써놨지 언제 무작위 한다고 여기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저도 지금 깜짝 놀랐네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법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거 그냥 자기들이 운영할 때 무작위로 하는 거고 지금도 네. 무작위에 뭐 무작위가 저 헌법상 원칙도 아니지만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독립된 원칙으로 하도록 한 것이고 네. 다만 조이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안 하니까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보완적으로 대안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조이대 직위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갖고 와서 얘기하면은 토론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묻지마식으로 안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는 근데 거다. 종편에서 종편. 이 무도한자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야 원래 재판은 무작위로 배당하는 건데 이거 위헌이야라고 공격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우리 이성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과거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소부에서 전원 화이트로 올려버린 거 이런 사례를 딱 내면 이놈들도 이제 아무 말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야 법원 행정처도 아무 말 못했다는데 하고 놀려. 그리고 자기도 어제 말이죠. 이게 아,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법원 그 보완 방안이 나온 것도 저희가 내란 재판 법안을 낸다 하니까 갑작스럽게 대안으로 나왔거든요. 그 입장문에 보면 일반 사건 재배당 재조정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작위 배당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무작위 배당 안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네. 직위원이 빼고 맞아요. 대폭 보강하고 빠르게 진행하면 아마 내란 없어도 돼, 전담 이거. 재판부에 대한 여론은 맞아.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당연하지. 그렇죠. 예, 아니 급격히 전현희 줄어들 거야. 위원장도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달았어요. 예. 그렇게 되면 안 해도 된다. 그럼 그 조건을 달아서 근데 그건 딱 불가피한 빼버려. 대안이고 불가피한 조치인 거지. 맞습니다. 아니 직위원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직위원이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법문을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 멋대로 재판을 해서 윤석열을 탈옥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만약에 일부러 했다 그러면 직위원 수사받고 감옥 가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실수다. 실수로 판사도 법을 잘못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수를 대놓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재판을 내란 재판 맡깁니까? 더안 이거는 되죠. 고의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수사받아야 될 사안이고 네. 실수로 했다 그래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관봉권 띠지 얘기 나오는데 그 남부지검의 수사관들한테 수사 맡긴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돼. 저는 스스로의 자정과 스스로의 어떠한 국민들 앞에 좀 본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뭘 더 이어가지 네. 덮어놓고 그냥 가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방금 이 저는. 말은 신인주가 할 말이 아니라 조이대가 해야 될 말이에요. 아, 좋았다니까. 대법원장 조이대가 했었어야 돼. 야, 너 계산 잘못한 거야? 아니면 의도로 갖고 한 거야? 해야죠. 이건 조이대가 했었어야 될 말이야. 아, 종편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입니다. 아무튼 검찰을 닮아가면 네. 정치 검찰을 닮아가면 말로가 해체의 말로예요. 해체의 말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지검의 그 연호 술파티 의혹. 예. 아. 그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사실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건과 관련해서 서울 고검 감찰부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믿어도 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하려고요. 저희가 솔직하게. 제일 걱정은 그건데요. 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법무부 감찰에서 직접 감찰하고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무부에 감찰관이 지금 안 계세요. 아, 그 법무부 장관이 어쩔 수 없이 검찰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살관이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지난번에 검찰은 그 교도관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30몇 명 확인해 보니까 없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예. 그런데 교도관들이 술반입을 그냥 막 묵인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누가 하나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엔 정부가 바뀌니까 협조원사이 나온 거거든요. 다 튀어나왔어요. 협조원사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묻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큼 이렇게 은폐하거나 아, 그러긴 조작하기 쉽지 않을 어려운데 것이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했으면 좋은데 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감찰해서 감찰 네. 추적해가지고요 여기 가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게 불안하더라고. 서울고검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해. 제 이게 식구니까요. 어렵게 밝혀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자기 식구고 제 문제. 식구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 수원지검이요 몰래 술 파티 열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노골적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검찰 내에서 다 알았다는 거야. 너무 노골적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검사 자기 식구들이고 자기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거를 캐낸다? 나는 그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면이 받치고 그러니까요. 팔은 안으로 검찰. 맞아요. 그래서 저 법무부에서 감찰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법사위는 몇 번씩 열리니까요. 계속 장관한테 확인해서 네. 결과를 우리 매불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진짜. 시청자들 의원님, 보고 진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검사 저는 출신이라 검찰 저는 개혁이 제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죠. 저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요. 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 저는 지금까지 계속 검찰 해체한다고 주장하고 그런가요? 네. 수사권 조사는 안 된다.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네. 법사위가 있는 이유도 네. 검찰을 반드시 해체해서 네.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 의원님이랑 그 곽규택이랑 선후배가 어떻게 됩니까? 곽규택도 제 후배고요. 나경원도 제 후배입니다. 그 곽규택 그 패륜적 발언은 선배님이 그냥 뭐 호통치라는 게 아니라 예. 선배님이 이 패륜적 발언이니까 인간적 도리로 심하게는 하지 마라 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치유가 안 되는 사람. 그 의원들한테 막 반말하고 너너거리고 그러던데요. 영상 보니까. 너무 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심해요. 저희들한테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한테도 그러니까 가끔 그- 그렇게 해요. 반말하고 막. 아니 그게 그 명령적으로 말하고.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검사들이 지금 뭐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말. 아니 그 의원님 예. 이 연어술 파티 박상용이 예. 좀 아시죠 박상용 솔직히 예. 이런 제가 그 박상용의 그 울산지검 사건 관련해서 폭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 작년부터 문제제기 했거든요. 또 저 이화영 씨 말이 거짓이 없다. 왜 구체적으로 너무나 말해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또 검찰 영상 녹화실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검찰대에 가면 거기서 담배도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참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 무슨 아니 저 정편에서 이거 사실이다라고 하면 한 몇 명에서 뭐 김성태 발언 얘기하고 막 사진 막 보여주면서 창문이 이렇게 크네 작네 하면서 맞아. 이게 말이 되냐고 조롱하고 맞아. 저 진짜 그때 고개 몇 번 숙였습니다. 이거 봐 너 때문에 이게 고개를 왜 숙여 이놈아. 아이템 돌아갔거든. 끝까지 아유 저런 놈들이 고개 숙이니까 이게 진실이 늦게 밝혀진 거야. 제가 하다 말했는데 저한테 마이크를 안 주는데. 바로 카메라 돌려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더니 어떻게 이게 거짓이냐. 이렇게 진실되게 일관성 있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러면 좋아. 이번에 법무부의 실태 조사로 네. 사실이 이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 다뤄요 안 다뤄요? 하루죠. 이미 내가 어제 조졌어 다.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그 기관장이 중요하다. 소장 바뀌니까 교도관들이 다 이제 말하지 않냐. 사실 그 전에도 말했는데 너희들이 은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한독수 이 거의 다 거짓말 드러날 때까지 너희들 계속 거짓말하지 않냐. 자, 다 얘기했습니다. 어때 반응이 뭐 어때? 그냥 딱 바로 다음 아이템 또 돌아가죠. 바로 이제 그러면 연락 오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어서 강성빈 마이크 꺼라. 그러면 다음 이슈는 이겁니다. 나가버리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서 계속해서 그 4인 회동 녹취와 관련된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녹취가 사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르지. 그렇죠. 제보가 있었고 녹취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의심한 게 퍼즐이 맞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자꾸만 저한테 너 열린 공간 믿지 마라. 너 열린 공간 싫지? 저 열린 공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로 나 모른다고 나는 몇 번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발언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AI가 제작한 거라면 나 오늘 사과를 했어야 돼요. 네, 그거 그렇죠. 확인하지 못하고 방송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너무 죄송하고 사과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럼 어제 얘기한 것과 달라진 게 없다는 거야 나는. 그게 다야. 최욱 씨가 그걸 다룬 이유는 정천수 PD의 주장을 국힘의원들이 또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도 모르고. 예. 네. 극한 직업이. 네. 극한 직업이네 진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가야 돼. 알아. 나도 미안해.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 신인규 변호사님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고 나도 생각 똑같고 그런데 지금 하도 그러시니까 한번 잠깐 얘기를 했어. 이게 본질도 아니고. 그래 좋다. 그럼 오늘부터 녹취 얘기는 안 할게. 그럼. 아예 본질 얘기를 더 해주세요. 본질로 그렇지. 갈게요. 바로 가짜뉴스 신고한다 그래버려. 이건 이렇게 정리. 아 근데 댓글이 또 꽤나 많은 분들이 아유 알아 이해했다고 그만하라고 죄송합니다. 이해했다 아무가.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통일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통일교 전문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차관, 차관급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진짜요? 신용한 부위원장님 박수로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관용차를 탈 수 있으나 저 뚜벅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예, 뭐
열심히 제가 할 일은 하고 뭐 제 아. 스스로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공과 사를 또 구별할 건 철저하게 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 위원장님은 만나보셨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위원장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한 명입니다. 오, 진짜 높은 거네요. 아이고. 여러 명이면 수석이라고 딱 붙지. 여러 명이면 한 명이니까. 지금 옆에서 씁쓸한 웃음소리 들었어? 씁쓸한 웃음소리. 무슨 소리야? 씁쓸한 웃음소리. 안 됐네. 저 신용환이는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리 주고 나는 이재명 아들이었는데 자리 안 주고 씁쓸한 웃음소리. 저도 이거 이어폰이 잘못된 거야 했는데. 씁쓸한 웃음소리. 뭔 소리야? 제 차를 모시겠습니다. 축하의 메시지 한번 날려주시기 축하해요. 난 몰랐어. 오늘 처음 들었어. 핑계도 가는 거 축하드립니다. 표정 관리 안 나중에 되죠? 같이 태워줘. 그렇습니다. 네. 자, 통일교 이슈 때문에 저희가 바쁜 신용환 부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한학자 승인하에 권성동에게 1억 주고 윤석열에게 선거비용 제공하고 선물 제공한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네. 한학자 총재는 특검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마디가 나왔는데요. 이 한마디를 보자 최진봉 교수님이 쌍욕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욕해도 돼요? 욕 안 했어요. 무슨 욕을 해요? 요거는 화가 좀 나시네요. 화가 나요, 인정이야? 네, 목사님이니까. 이거 욕은 인정이야? 안 했어요. 쌍욕을 목사님이 쌍욕했습니다. 안 했다니까, 도대체 욕을. 어떤 말에 분노를 하게 되는지 잠깐 볼까요? 특검 나는 독생녀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건 네. 분노하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성직자고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이제 독생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가 이제 태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죠. 그걸 독생자라고 부르는. 그럼 자기가 지금 엄마 아빠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독생녀. 지금 이렇게 되면 하면. 이건 하나님 혼외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니 맞잖아요.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발언이라는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돼. 아니, 이거 하나님 하나님- 혼외자라는 얘기가 된다. 아니 내 주장이 나 아니고 진짜 논리적으로 한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자라니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발언이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무위키 이런 거 찾아봤어요. 한학자 씨가 부모가 누군지. 근데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그 엄마 이름이 홍순애 씨로 나오는데 그럼 만약 엄마가 있으면 아빠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독생녀야? 아버지 이름은 뭐야? 안 나왔어요. 거기. 하나님으로 돼 있으면 제정신이야. 확인해야지. 아니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고향이 거 꼬인다니까. 아니야 거기 없다니까 정보가 정보를 찾아봤는데 확인하고 야, 오셨어야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분이 보니까 그 나무위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 북한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엄마하고 둘이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한학자 씨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17살 때 그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 누구야 문선명 씨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얘기입니까? 네. 이건 정말 하나님 모독이에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저 뭐야 통일교야? 불편한가 봐. 저 통일교네 저. 야너저 통일교 저 갑자기 살을 떠버리네. 아니 근데 저는 목사로서 너무 이 사람은 죄인이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명시했잖아요. 통일교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건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뭔 독생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자기가 독생자라니 죄인이야 죄인. 아니 그거 확인해야 돼 형. 뭐, 아버지? 아니 아버지 이름이 몰라 이름은. 한아님이면 한씨잖아. 뭐 하는 짓이야? 한학자잖아. 한학자. 한아님이면 이게 일이 복잡해져요. 하나님은 한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로 한 거잖아. 나 독생녀다라고 했다고. 그럼 한아님 아버님 밑에 외동딸이면 이게 복잡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인간이고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오인혜 생각이에요. 씨에 따르면 독을 먹어도 살아나는 저 여인이라 그래서 독생녀라 그럽니다.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권성동이한테 세뱃돈 줬다는 얘기를 했더만. 네, 맞아요. 세뱃돈 준 건 얘기를 했어요. 네, 권성도 안 받았다 그랬는데 한학자 예. 얘기했어요 저렇게. 근데 뭐 저 돈이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간에 세뱃돈 줬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그런데 왜 이게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느냐? 정말 비싼 변호사들을 썼잖아요. 전두환 예우에 정말 철저히 교육을 잘 받고 특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독생녀 그다음에 또 요 말도 하잖아요. 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참 어머니의 그 어떤 교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피니언 리더들 모아놓고 하는 그 저기 중에 강독 중에 보면 강연 중에 보면 6.25 때 16개 나라가 이 동방에 이름도 잘 모르던 대한민국을 왜 도우러 왔겠느냐. 참 아버지 참 어머니를 구출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박수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왜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나는 독생자라고 하느냐. 종교적 확신범이라고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등등 왜 이렇게 총 안 잡고 직체 교육 이런 거 저 거부하고 했을 때 처벌이 이제 판례가 여러 번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요. 종교적 확신범. 이 수많은 종교 중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 중에도 정교일체를 주장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특이하게 이 통일교가 정교일체를 주장하면서 정교일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각 분야가 있잖아요. 이거의 정점에 이 종교, 통일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 천정궁이 어디에 있어요? 가평. 장락산에 있죠. 가평에. 그 락자가 삼수변에 이 저 마을 불악 같은 것 때 락자 있잖아요. 후천세계를 말하는 뜻이에요. 보통 선천세계 5만 년, 후천세계 5만 년 얘기할 때 구천세계 5만 원에 꽃을 피울 성지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확신범화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또는 나는 내 교리에 충실하게 평생을 살았고 나는 그 교리대로 따른 거다. 야 이거 예리하다. 이겁니다. 야 그럼 몰랐네. 종교적 확신범이라는 게 내가 진짜 진짜 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네. 반드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나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은 범죄라도 거기에 감경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돈을 줬다가 아니라 세뱃돈이잖아요. 자 나를 이거 참 몰랐네. 어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아련을 하러 온 불쌍한 백성을 내가 아련을 받아주고 그거에 격려하는 세뱃돈 정도를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었네. 와 진짜 예리하시네. 이 한학자 총재를 그 정말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요? 7남 7녀잖아요. 17살에 결혼해서 7남 7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런데 그 역사가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참어머니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더 잘 아시지만 일남 일찍 이제 저 유명을 달리하면서 좀 바뀌었지만 1, 3, 4, 7 여의도에 보시면 빨간 기둥에 큰 젤 높은 빌딩 있잖아요. 통일교 거입니다. 그 땅이. B자로 시작하는 빌딩 불야성을 이루는 여의도에 새로 진 거 빨간 기둥으로 돼 있는 젤 높은 통일교 거예요? 그 땅이 통일교 거였죠. 그래서 통일교 땅이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분쟁이 붙었죠. 그래서 그 사남과 재산 분쟁을 세게 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통일교가. 그 금액이 패소 금액이 8천억이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상으로도 일본에서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2024년 3월에 도쿄 지방법원에서 종교 해산 명령을 내렸고 1심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한 4조 원의 재산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통일교 그 자산이. 그래서 일부는 뭐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는 뭐 일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관을 시키고 있다 등등 하는데 패소까지 겹쳐 있으니까 사실은 이 재산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공경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 7남 7녀들과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7남한테 대권이 주어졌었어요. 그 종교적 법통이 7남 막내가 이제 받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가평에서 그 7남이 집전을 했어요, 실제. 한학자 전에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암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7남도 지금 7남 뉴스에 많이 보셨죠. 미국에서 맞아요. 총총. 그게 7남입니다. 그 걔를 밀어낸 거예요? 네, 다 그걸 야, 이기고 한학자 보통 얘기 아니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녀 맞나 본데? 거의 독생자. 자기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정도로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들로 얘기하면 정치력이잖아요. 정부 정치력이 감각이잖아요. 있네. 굉장히 그게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네. 야, 이거 법논리를 구성한 거였어. 갑자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여자는 왜 거기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나? 우리 솔직히 웃고 넘겼잖아. 맞아요. 야, 법논리 구성을 잘했네. 이들이 어느 정도 신격화가 돼 있냐면 2008년에 잠실 선착장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시콜스키 헬기가 몇 대 없었어요. 대통령이 전용기로 타는 거랑 똑같은 헬기를 구입해서 통일교에서 보통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헬기로 다녔어요. 장락산에서 그 잠실 선착장 헬기장으로 2008년 8월인가에 헬기가 떴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장락산 중턱에 장락산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630m 되는 산인데 중턱에 추락을 합니다. 그 문선명 한학자 이 가족들 타고 간부들이 탔어요. 헬기가 추락했어요. 그런데 다 전원이 살았어요. 그거 많이 또 활용했죠,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독생자가 된 거죠. 대박이었을 야, 때. 그 헬기가요.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고서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 그 대박 났어. 그래서 진짜로 이제 메시아 원래도 이제 자기들끼리 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메시아로 간 거죠, 이제. 그러니 지금 와서도 독생자라고 할 만하게 그렇게 그 내부에서는 완전 신격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지. 야, 근데 그거를 법논리 구성에도 활용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보통 얘기 아니다.
와, 한학자 보통 얘기 아니었네. 변호인들 짱짱하게 구성한 어. 누가 있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거 짜고 있는 거야. 한심하지 사실. 그런데 이제 두고두고 기대하시라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내란 특검에서 이거는 이제 저기랑 좀 다른 거죠. 내란 특검에서의 휴대폰 포렌식이 있고 네. 그런 거에서 누구랑 뭐를 했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포렌식에 지금 백업 서버가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누구랑 뒤에 뒷수습 과정에서 별의별 통화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앞에 내란 전까지도 그랬지만 이틀마다 엎어 쓴다고 생각하고 별의별 통화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더 많이 그런 했을 수 있어. 과정에서의 이런저런 거 덮는 얘기들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어하던 분이라고. 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네, 그러면 윤영호, 정원주 라이벌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A팀, B팀이라고 보면 왜 B4F부터 사진 찍어놓고 문자 보내잖아요. 네. 확인 사살도 하잖아요. 네. 이번 건은 약소하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귀하게 써달라고 하면서 왕자 그려진 거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원주 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서로 파벌 중에서 금고에서 돈이 나가면 이 돈이 누가 어떻게 해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의심하고 배달 사고가 날까 봐 의심하고 막 하기 때문에 다 기록을 남기는 거죠. 네. 자, 그럼 권성동 의원한테 나간 돈은 아마도 정원주 씨가 큰 금고를 관리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주 씨가 역시나 똑같이 윤 본부장처럼 기록을 남겨놨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정원주 씨가. 예. 왜냐하면 서로 의심하고 만약에요. 그게 진짜 윤영호 본부장이 준 게 1억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참 어머니를 직접 아련하는데 1억보다 밑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큰 돈이 나가잖아요. 네. 나갔는데 나중에 장부가 안 맞아 만약에. 어. 그러면 누군가 이 중에서 슈킹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배달 사고 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할까봐 이 정원주 씨도 아마도 다 기록을 남겨놨을 거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가려고 조금 들썩들썩하는데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 12만 명. 와, 이거 확보했다는 건데. 와, 이거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했던 건데 네. 결국 이제 이거는 뭐 돈만의 거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뇌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학자 총재 당연히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전뭐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의 이거는 뭐 해산에 준하는 아마 이제 그런 국민적 인식과 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죠. 이게 아마 농담이지만 종교들 간에도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가 봐요. 2021년도에 그 10월에 왜 38만 명에서 한 달 만에 57만 명으로 확 늘어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썰이 신천지에서 11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신천지? 근데 지금 통일교 보니까 11만, 12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종교 간에도 이거 서로 막 숫자 전쟁을 하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도 한번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 지금 의원이에요. 네. 그때 당 대표가 그때 뭐 당비 납부 당원이다 이래가지고 1,000원짜리 당원들 막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좀 열어놓고 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이 팽팽하게 붙었을 때 네. 일반에서는 10.6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네.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지면서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번에 김문수, 장동혁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는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일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당원에서 저 장동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뒤집어진 거죠. 네. 패턴은 똑같아요. 여전히 집단적인 힘으로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이 진짜 무서워. 이거 어디까지가 이게 엉망진창 망가졌는지 앉아 있어 국민의힘.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은 다 가고 국민의힘 2명 남았는데 국민의힘 출신도 다 가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고속도로 파로 가야 되거든요. 양평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깜짝이야 그러면. 시간 괜찮으세요? 네. 시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자, 네. 통일교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진짜 중요한 이슈인데 못 다뤘던 게 있어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 맞아. 네, 여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못 다뤘는데 네. 이것도 지금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고 너무 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양평 고속도로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그래요? 예, 네. 경기도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보니까 더 재미있고요. 그래요? 매불쇼를 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와서 보시니까 어떤가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오니까 다들 패널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인가.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여기에는 거의 그냥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예, 그냥 뭐 볼 일 있으면 가버려요. 예. 네. 근데 양평 고속도로의 여전사라고 또 저렇게. 그렇습니다. 왜 양평 고속도로의 여전사라는 닉네임을 받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023년 7월에
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시켰습니다. 네. 그 백지화에 항의하면서 저희가 287일간 천막 농성을 진행했고요. 열흘간의 단식도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양평에서 전국으로 이 고속도로 문제를 알려야 했기 때문에 좀 빡세게 싸움을 했고요. 네. 네, 이제 지지자분들께서 여전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전- 쳐주세요. 네. 전투 잘 할 것 같이 안 생겼는데 전투 잘한다고. 네. 대단하십니다. 여현정 의원님은 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게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변경 노선이 공개된 게 2023년 5월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로 이제 고속도로를 바쳤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은순에게 바친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최은순. 네, 이게 공개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인지한 것은 6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담당 부서 직원하고 이 공적인 공식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고요. 그 내용을 녹음해서 언론에 제보하고서 제명이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지화 이전에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지역에서는 이제 내부 자료들을 좀 요구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댓글이 이게 맞나? 네. 열린공감 TV에서 우리 의원님을 고소했어요? 네, 한번 고소했습니다. 거봐, 우리는 누구 편 이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그런 거랑 아무 상관. 나는 어떻게 뭐가 엮여 있는지도 몰라. 누가 누구 편이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사안별로 한다고 사안별로. 네. 둘이 무슨 뭐 구속을 시키든 뭐하든 알아서 하라고. 의원님. 네, 제가 이틀 전에도 또 김성교 씨한테 김성교?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건 네. 문장이겠네요. 네. 이제 뭐 최근에 그 형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년 사이에 17건의 고소 고발을 하거나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요? 네. 얼마나 힘들어. 지방의원 최다 고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열린공감 측에서 고소한 내용은 이 변호사비 모금을 저희 광장에서 하는데 불법 모금이라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 없고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된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을 왜 고소한 거예요 거기서는? 뭐 좀 네. 약간 구원이 있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뭐 없었어요. 열린공감 쪽하고 한 번 섭외 요청 왔는데 안 나간 거 맞아요. 설마 에이 의원님 없어요. 아니 설마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연관된 게 네. 없었다. 거기 설명을. 네. 저희 섭외에 네. 응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절대 의원님께서 이제 응합니다. 네. 2023년 7월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7월이 참 정말 윤석열 정권에서는 악몽 같은 7월이었을 거예요. 원희룡이 백지화했던. 최병, 그다음에 양평 원희룡 백지화, 그때 다 터졌구나.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이게 다 7월 달이에요. 2023년.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이제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선 과정부터 치밀하게 검토한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책 총괄을 했잖아요. 실무 총괄을 하다 보니 그러면 변경안이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서면에서 지금 강상면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을 기준으로 강 위로 가려던 게 강 아래로 왔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러면 만약에 치밀하게 검토했으면 단 한 건이라도 네. 이걸 변경안이라고 해서 왔어야 되잖아요. 대선 공약 10 그 책자에도 나와 있거든요. 원안만 나와 있고 조기 착공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집에는 원안으로 되어 있어요. 아예 없는 거죠. 변경안을 안 뒤밀었죠. 그럼 이들이 얼마나 이걸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겁없이 덤빈 거냐면 인수위가 3월 20일 이후에 꾸려졌어요. 3월 20날이 뭐냐면 왜 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날 3월 9일 날 당선이 되고 네. 3월 20날 이제 용산 이전한다고 그 뒤로 이제 창성동에 인수위가 꾸려지는데 꾸려지자마자 약 5일쯤 후에 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딤입니다. 그러면서 그 왜 요번에 저 금품 나왔다는 서기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업체들을 부르죠. 뭐 경동이니 동해니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대로 해주면 당신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인데요. 이 김모 서기관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실무자였습니다. 실무자. 네, 근데 이 사람이 돈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맞나요? 그걸?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첫 구속인 거죠. 네, 네, 구속 그 돈 받은 시점이 겁도 없이 인수위 시작하자마자 약 20일 이내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뒤집어서 이들이 치밀하게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대선 결과를.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준비를 싹 하고 기다리다가 딱 당선되고 나니까 전면적으로 변경 노선을 뒤밀었다. 그래서 2022년도
3월 9일 당선됐는데 이게 4월 달부터 내부에서 본격화되고 5월에 공식 보고로 올라옵니다. 인수위에. 4월부터 해갖고. 대통령 취임이 왜 5월 10날이잖아요. 네, 5월 10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모든 굵직한 일이 막 다 벌어진 거죠.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겁없이 진짜 했는지를. 겁없는 거고 아예 애초부터 해먹을 생각으로 했던 예, 거고.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거 급하다 생각해서 모셨냐면 이 용역업체 참고인들이 용역업체 관련자들 네. 이 참고인 특검 조사를 앞두고 로펌에서 말 맞추기 연습을 한 게 특검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특검 조사를 앞두고 참고인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네. 로펌,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도 안 된 로펌이야. 네, 네. 거기에 가가지고 진술 연습을 했다는 거야. 이거를 특검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모르겠는데 특검이 밝혀가지고 너네 이거 하지 마라 경고를 했어. 그래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이 증거인멸의 시도가 막 일어나고 있구나. 걱정이 돼갖고 빨리 모신 거예요. 네네네. 예. 하시고 싶은 네. 이야기 짧게 몇 마디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네, 몇 가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김성교가 김성교. 네네 17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어준 공장장과 안진걸 소장하고 우리 안진걸. 네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한 양평군 의원 2명하고 저희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김한매 사생 대표까지 고소했어요. 김성교가요? 네 김성교가. 근데 말씀하신 그 김호석이 간의 구속 그리고 예, 계속되는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수사에 대한 압박에 대한 극도의 불안함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이 구속되면서 네. 국회가 뚫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순서는 누군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김성교가 1, 2위를 다퉜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란 동조 혐의도 있습니다. 김성교가 네, 인간방패 노릇을 철저히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관저 앞에서요? 네, 관저 앞에서. 네네네. 그래서 김성교가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를 망국병 뭐 좌파적 정치 선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진실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네, 정의는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거고요. 네. 어쨌든 그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야,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저는 특검에 참고인 조사 다녀왔어요. 네, 참고인 조사를 다녀와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양평에서 김성교의 역할 없이는 인수위 시절부터 김성교가 노선 자체를 제시했거나 도움을 줬거나 또 적극적인 가담이 없이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성교가 2018년에 군수 시절입니다. 네. 군수 재임 시절에 그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네. 거기에 남양평 IC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등장합니다. 남양평 IC라고 이게 하면은 강산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등장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그 우리는 건의로드라고 부르는데요. 김건희 고속도로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김성교는 예전부터 김건희 일가와 가까웠거든요.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얘네들이 힘이 없었을 뿐이지 그 노선을 매우 꿈꿔왔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힘이 생겨버리니까 그거를 현실화시켰던 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 원천 아이디어는 김성교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거 이제 기가 막히네. 김성교가 양평에서 그 구급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군수를 지내고 재선 국회의원까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김건희의 부친 김광섭 씨와 그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던 시기가 일정 겹쳐요. 왜요? 네, 겹치고 그 최은순 씨가 남양주에서 숙박업을 할 때 그 네. 모텔에 드나들었다. 그걸 자주 봤다라는 제보도 저희 지역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은순 일가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최은순의 개발을 돕는 충실한 집사 역할부터 해서 뭐 많은 특혜를 베풀었던 인물로 의심하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공흥지북구 개발 같은 경우는 그건 줬죠 특혜를. 특혜를 네, 줬죠. 그렇습니다. 네, 사업 기간도 연장해주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마치 세상이 자기들을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원래도 김선교는 최은순 남편하고 가까웠는데 갑자기 김건희의 남편이 여주지청장으로 와버려. 얼마나 걔네들은 세상에 우리를 돕는다고 느꼈을까, 그죠? 네. 와. 그래서 이제 많이 방송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내가 장모 특혜 잘 내줘서 고마워한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죠. 하잖아요. 네, 본인이 하니까. 네, 그때는 그렇게 인맥을 과시하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발목이 잡혔죠.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김성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빼박하는 네.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 순서로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구속돼야 된다라고 저는. 원희룡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저는 이 2022년
7월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명분으로 국토부와 또 이제 양평군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양평 군민들의 민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민원이 뭐였냐면요. 양평 구간 내에 IC가 없어요. 그러면 양평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C를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와 종점부가 마을 한가운데에 그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머리 위에 고속도로가 있는 건 불편하다. 그래서 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유로 그러면 IC를 만들고 종점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원안 노선에 IC를 두고 종점부를 산 쪽으로 약 80m 옮겨서 두 개의 민원을 해결하는 노선을 이미 국토부에서 그 용역 보고서 중간 보고서 용역 중간 보고서에 발표를 합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은 이미 용역에서 검토를 했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예요? 이게 2022년입니다. 2022년. 네. 그 윤석열 2022년 11월이고요. 이게 2022년 3월 29일 날 용역 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착수를 하고 중간 보고서하는 단계에서 이미 민원을 해결하는 노선은 검토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종점을 바꾸겠다라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게 첫 번째가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장한 것은 지자체의 요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김호서 기관이 보낸 공문 중에 양평군에 의견을 제시하라라는 얘기를 2022년 7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에 공문을 보내지만 7월 20일에 이 판넬 하나를 들고 내려와요. 양평군에. 그리고서 양평군의 의견을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판넬이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판넬에 어떤 내용을 갖고 왔냐, 이게 변경 노선이었냐 원안이었냐 이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서 대외비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6일 만에 3개의 노선을 올려 보내는 것 중에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외비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노선도는 변경 노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도로공사를 통해서 이미 변경 노선을 내려 보내놓고 양평군에서 요구한 것처럼 꾸며놨다라는 게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양평군의 주장이었다, 요구였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명분이 안 된다라는 게 확인됐고, 네. 그리고 뭐 환경 문제, 기타 경제 문제 이것도 뭐 저희가 분석한 결과 맞지 않다라는 게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네, 나중에 뭐 갖다 붙인 이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점 변경은 그게 바로 김건희 땅이에요. 땅이죠. 네네, 김건희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가장 윗선이 누구냐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경우 통상 땅 주인이 범인이 됩니다. 땅 주인이 범인일 네네. 것이다. 근데 거기 가장 많이 보는 자가 다 범인이니까요. 네.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게 그 패밀리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똑같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개입된 사람이 김성교라든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교는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큰 정황들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원희룡이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원희룡도 2022년, 2023년 그 이제 고속도로 논란이 있을 시기에 양평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봤다라는 제보도 있고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땅에서 바뀌는 종점까지의 거리를 체크해본 문서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희룡이 인수위 시절에 역할을 했었고 바로 국토위로 자리를 국토부 장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양평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군수가 바뀌고요. 7월에 군수가 바뀌고 이 모든 양평군에서의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총괄 업무를 하는 그 안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도시과장에서 도로 업무를 하는 도시건설 국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혼자 셀프로. 혼자 원포인트로. 그리고 김성교는 갑자기 농해수위에서 상임위를 국토위로 옮겨요. 네, 그리고서 이 원희룡과는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소통을 해왔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양평군이 니네의 요구로 종점이 변경된 것으로 해. 이렇게 말을 맞추는 그런. 김성규가 그러면 상임위로 국토위로 바뀐 게 7월, 2022년 7월. 야, 이거는 뭐 큰 흐름 속에서 딱딱딱 움직였다고 봐야겠네. 2022년 7월 김성규를 국토위로 보낸 놈, 이 놈도 동조자입니다. 그 놈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모 서기관이 이제 설계 업체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바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오더를 하는 셈일 거잖아요. 그 업체들이 지금 캄보디아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 다 사라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하면 다 사라져요. 하나만 더 하실래요? 네, 그 공범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2023년에 7월 6일에 백지화를 선언을 하거든요. 원희룡이. 그 다음 날인 7월 7일에 양평 군수와 안철영 이름을 말해버렸네. 안모 국장이 안모 국장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철규 씨예요. 누구랑 누가 가요?
양평 군수와 양평 군수와 이 도로 업무를 담당했던 안모 국장이 가장 먼저 찾아간 찾아간 사람이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아, 그건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 사진을 봐야 돼. 왜냐면 이철규는 또 23번 이것도 사실이 아니면 또 억울할 수 이거는 있으니까요. 23번 페이지인데요. 7월 7일 이철규 찾아갔어요. 네, 백지화가 된 다음 날인데요. 네. 이철규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기는 했지만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산자위였어요. 산자위잖아요. 네. 고속도로 건교위가 건설에서 아니죠. 찾아갈 이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군수한테 왜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고속도로 빨리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철규 의원을 찾아갔느냐라고 네. 질문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고속도로 도와달라고 하려고 갔대요. 그건 맞대요? 네, 고속도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군정 질문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영상으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고속도로 도와달라고 하러 갔다 이렇게 본인이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랑 무슨 상관이 있었냐?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이철규 의원은 인수위 시절에 그 총괄 관사였어요. 무슨 총괄 관사? 인수위. 인수위 전체 총괄 네, 관사였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희룡도 함께 있었고요. 야, 이철규도 와. 네,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철규가 또 등장합니다. 이건 진짜 이상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네. 이철규 의원이 양평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양평 경찰서장이요 또. 네, 그래서 전진선 양평 군수의 선배가 되기도 합니다. 양평 경찰서장 출신인데 네. 고속도로와 아무런 관계가 관련이 없죠. 없는 이철규를 찾아가서 고속도로 관련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팩트인데 네. 이철규한테 왜 갔냐? 왜 갔냐? 네. 근데 이철규 너는 또 인수위 총괄 간사였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 종점 변경은 인수위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인수위, 네, 이 중점 변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인수위 관심사항. 네, 인수위 관심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했기 때문에. 김선교. 네. 원희룡 위에 이철규를 저는 좀 놓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원희룡 위에. 네, 김선교, 이철규, 원희룡.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와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